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스마트전기과 이승재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송배전 공부가 많이들 어렵다고들 하시죠. 어렵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이 발송배전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요거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제가 먼저 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그 송배전이 있었고, 뭐 발전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개통이 있었고, 개통공학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좀 보호개전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을 지금 따로따로 지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력개통 이 말을 그냥 영어로 좀 바꿔보면 파워 시스템입니다. 파워 시스템. 시스템이 뭔가요? 시스템은 입력이 있고요. 인풋,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뭐 이렇게도 시스템이고 실제로 뭐 이것도 다 시스템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어렵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만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송전만 알거나 배전만 알아서 되지 않고요. 발전만 알아서 되지 않고요. 이 개통공학의 뭐 그 일부 계산하는 거 이것만 알아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어느 정도를 꿰뚫고 있거나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 발송배전 전체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보고 지금까지 느낀 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송전 따로, 배전 따로, 발전 따로, 개통 따로 공부했어요. 이거를 연결 지어주는 게 없었습니다. 연결 지어주는 게. 근데 이거를 저도 계속 좀 하다 보니 이게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래서 결국에는 뭘 공부해야 된다? 이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을 좀 보죠. 내용을 잠깐 보면 요거 말고 아주 좀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죠. 간단한 예시로.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림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제가 요즘 학생들 책은 저학년 애들 책은 잘 못 봤지만 이런 그림들은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1을 넣으면 여기 플러스 4가 있다. 그럼 5가 나온다. 2를 넣으면 2 플러스 4에서 6이 나온다. 이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함수죠. 함수로 결국엔 나타내는 거죠. 함수로. 근데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입력을 뭔가 넣었을 때 이만큼이 뽑아져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거나 또는 계산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설계를 한 거죠. 설계를. 실제 이게 돼 있는 걸 가지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 부분을 다 설계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설계해서 잘 수용가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발송배전이라는 게. 그리고 또 여기 입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전력계통에서 이 부분 아주 좀 범위를 좁혀보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뭐가 되나요? 연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연료는 뭐 꼭 저기 화석 연료뿐이 아니고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태양광도 있고 연료전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연료전지에는 뭐 수소를 넣는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이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연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료를 투입을 해서 투입을 한 이후에 발전을 해서 출력 이게 뭐죠? 수용가입니다. 수용가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220V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인 거죠. 그럼 이 전체를 좀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체를.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1을 넣거나 2를 넣는 거 말고 1.5를 넣었어요. 중간에 뭐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을 넣었어요. 그럼 이게 결과가 뭐가 나올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파악을 하려면 이 내부에 있는 게 뭐죠 지금? 송전선도 있고요. 송전도 있고
변전도 있고 배전도 있죠. 그럼 이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는 이 부분에 외란이 발생을 하면, 외란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이것도 내부 이상 전압도 있고 외부 이상 전압. 우리 뭐 쉽게 하면 낙뢰 그냥 보죠. 낙뢰가 치면 계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뭘 쓰나요? 피력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유기적으로, 유기체처럼 하나하나를 각각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결국에 발송 배전을 공부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그걸 하기 위해서 송배전, 발전, 계통공학, 또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보호까지, 이거를 어떤 하나의 그런 전체 완 프로세스로 완전히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송전도 좀 배우고 배전도 배우고 발전도 배우고 계통도 배우고 보호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다 각각만 배워요.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각각만 공부하고 각각으로 끝냅니다. 각각만 외우고 끝내요. 외우고 각각 이해하는 걸로 끝내요. 이거 엮는 거 잘 안 합니다. 엮어서. 이거 엮어서 공부하는 게 마지막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전체를 하나로 다 끌어갈 수 있어요.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도록 우리는 발송배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여기다가 이거 좀 한번 지워보고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력계통 개별 아이템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개별이 아닙니다. 개별이. 변압기는 변압기만 배우고, 발전기는 발전기 기기만 배우고, 송전선만 배우고, 그렇게 해서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적으로 송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압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내량으로 버티겠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발송배전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 또 여기 제가 %Z를 하나 써놨습니다. 뭐 중성점 접지도 있는데요. 일단 %Z만 좀 보죠. 자, %Z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게 뭐 선로도 있었고요. 선로 임피던스도 있고, 뭐 근데 변압기 임피던스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수식도 있죠. 100%, Z, 뭐 IN. 이거 삼상 단락전류죠. 그리고 %Z과 옴 사이의 관계도 있죠. 뭐 10 곱하기 킬로볼트 제곱에 Z 옴의 기준 용량,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공부하실 때는 이걸로 끝내요. TR 임피던스가 있고, 선로 임피던스가 있고, 뭐 고장 전류가 이렇게 되고, 그냥 이걸로 끝내요. 근데 그렇게만 끝내시면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왜?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자, %Z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제가 변압기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Z 이걸 하나 볼까요? %Z이 예를 들어서 5%일 때와 그냥 10%일 때 보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거와 관계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압강화 있습니다. 고장전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정도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문제는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얘가 여기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Z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안정도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를 각각 다 판단해 보셔야 돼요. 각각. 판단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엮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Z이 5%일 때는 전압강은 어떤가요? 좀 작죠. 일단 안정도는 따져보지도 않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따지는 건 조금 냅두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고장전류는 어떤가요? 대가 되죠. 5%일 때는. 10%일 때는 얘가 대가 되죠. 얘 소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5%짜리 하시겠습니까? 10%짜리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변압기 임피던스를. 변압기 임피던스 누가 선택하나요? 엔지니어가 선택합니다. 엔지니어가 선정합니다. 어떻게? 전압 강화도 해보고 고장전류도 각 계산해보고 해서 적정한 값을 합니다. 5%와 1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이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엔지니어가 설계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임피던스 선정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허용 전류도 있어요. 허용 전류도 하고 용량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계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물리적인 것, 이런 용량, 전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임피던스도 빼놓으면 안 돼요. 왜? 실제로 우리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빼놓으면 여기서 도대체 5% 할 건지 10% 할 건지를 선정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엔지니어가 아니죠. 발송 배전은 그거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뭐 건축적인 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얘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걸 퍼센트 젯을 가지고 이거 떠오르고 이거 떠오르고 퍼센트 젯을 가지고 이거 떠오르고 이거 뭐 기준 용량이죠. 이런 거 떠오르면 약간 아직 조금 부족한 겁니다. 공부가. 아직은 아마추어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가 떠올라야 되냐? 이쪽 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딱 계통을 보고 5%짜리인지 10%짜리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딱 요게 바운더리가 좀 생길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의 길로 좀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거를 선정함에 있어서 얘인지 제가 아까 뺐지만 안정도인지 안정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판단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송 배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는 전력 계통에 대한 전체 상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어떤 표준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규로 들어가는 거죠. 표준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법규로 들어가는 거죠. 법규로. 전기 쪽에도 많은 법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럼 이건 되게 낭패인 거죠. 낭패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런 수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뭐 수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물론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떠올라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압기를 가지고 여기에 5%짜리냐 10%짜리냐에 따라서 여기 차단기가 선정이 되죠. 차단기가 ACB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 상부 계통에 또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 V12라든가 뭐 여기 G12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뭐 당연히 V12가 될 수도 있죠. 고압 계통이면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될 때 그 고장 전류가 어떻게 되냐 5%짜리로 해서 경제성을 판단할 건지 10%짜리로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인가요?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 전압. 그리고 여기에 고장이 났을 때 보호계 전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리가 발송 배전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발송 배전이기 때문에 이걸 각각 공부하면 배, 변, 발, 계통 이거 각각 공부하면 나중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거를 결국엔 아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한 공부가 발송 배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송 배전이다라고. 그래서 발송 배전 공부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부할 때는 뭐 제 강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데 강의를 가시든 인강을 들으시든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주교재가 있죠. 주교재와 함께 요약 정리도 하고 암기를 그때마다 하셔야 돼요. 물론 암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뭐 사실 이해도 어렵습니다. 어떤 처음에 시작을 하면. 하지만 이걸 요약 정리 여기 제가 하나 뺐는데요. 요약 정리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 돼요. 이게 맞냐? 안 맞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죠? 다음번에 다시 갑니다. 다시. 그러면 요때 요약 정리한 거, 요때 요약 정리한 거 어떤가요? 결국에는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공이 커지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정리했던 거 보면 좀 우습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내가 정리할 때 그 내용을 처음 정리했던 걸 참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 갑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는 더 심화된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뭐 이거를 나는 완벽하게 작성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는 완벽하게 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일단은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요약 정리 및 암기를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해서 잊어버려도 좋아요. 어차피 기억 못 합니다. 일주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일단 공부해요. 그 다음 주에 있으면 그 다음 주 거 또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있으면 그 다음 거 합니다. 중간에 놓치죠. 놓치는 부분을 일단 버립니다. 왜냐? 이때 가서 이거 새로운 거 할 게 많은데 여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거를 또 놓쳐요. 근데 이거 2주에서 요구한다고 이걸 놓치면 그 다음 주에는 2배가 됩니다. 그럼 또 놓쳐요. 그러고 나서 한 두어 달 가면 이 공부 어려워.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련 버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일단 지나갑니다. 그럼 전체 텀이 한 번에는 모르지만 2번, 3번 정도 되면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외우는 걸로 해도 되는 거죠. 외우면서 이해도 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이해도 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모르는 거에는 절대 미련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셔야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숲을 보는 연습을 할 것.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단 의문을 갖되 너무 깊이는 가면 안 돼요. 너무 깊이 가는 순간 3000%로 빠집니다. 3000%로 빠지면 못 태어나와요. 못 태어나오고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에 얘는 자격증이거든요. 박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박사를 하고 석사를 하려면 이거는 논문 쪽으로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를 들어는 가되 너무 깊어질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일단 끝내세요. 끝내고 다음번 텀에 가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가면 그 뒤에 이해가 돼요. 어차피 몸으로 와야 됩니다. 무라일체라고 하죠. 무라일체. 이 단계가 좀 돼야 됩니다. 무라일체. 사실 저도 아직 2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이런 어느 정도 자기의 몸에 꽉 인이 배긴다고 하는 것처럼 중독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그리고 학습한 사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도 한번 계속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도대체 이 발송배전에서 내가 지금 배우는 이 파트가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설계 파트에 계신 분이라면 차단기 선정할 때 고장 계산이 있네? 그럼 고장 계산하면서 실제 대칭회로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실제 차단기 사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죠. 계속 생각해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템 위치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송배전, 발전, 개통, 보호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부분에 어디에 속해 있고 이 부분이 어떤 다른 것과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좀 더 빨리 옵니다. 빨리.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소에 있는 예제는 반드시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 풀어보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산 문제도 일정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계산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좀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이 감동할 만큼 공부하기. 이 부분은 되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공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했죠. 하루 공부하면 이만큼 늘어나나요? 이틀 공부하면 이만큼 늘고 3일째 공부하면 이렇게 늘어나나요?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공부는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가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합격이다. 여기가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합격 날이고요. 그때 여기 수준 어떻게 가냐?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인고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렇게 당길 수 있느냐 또는 이렇게 당길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공부하시면 다 붙습니다. 다 붙는 거는 저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되기 전에 여기가 딱 변곡점을 맞기 전에 대부분 끝내세요. 또 하나 끝내시는 분들이 어디서 끝내시냐 여기서 이제 합격으로 바로 딱 탈출하면 돼요. 끝내시는 분들이 어디서 끝내시냐 여기서 끝냅니다. 여기서 요 바로 직전에 8부도 아니에요. 9.5분 응선까지 오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저도 한 58점, 59점 이러는데 합격이 1년 반이 안 돼요. 이러면 아주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때는 멘탈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참았더니 이 부분은 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변곡점이 올 때까지는 꾹 참아야 돼요. 꾹 참고 이 변곡점이 변곡점 오고 난 이후에도 꾹 참고 그냥 더 가야 돼요. 쭉 가서 한 번에 빵 하고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못하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정신적으로 이게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진짜. 그 뒤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빵 넘어가고요. 이 지점이 올 때까지는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본인이 뭐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집에 와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도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결인가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3년 반, 4년 차 때까지는 막 여기서 헤맸어요. 근데 갑자기 4년 차 되면서 이게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뭐 조금 말씀드리면 한 20점, 30점을 못 넘었어요. 사실 외우지를 않았으니까 이해하는데 초점을 최대한 맞췄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외우고 나니까 한 59점으로 확 뛰었습니다. 물론 이때 합격은 안 됐어요. 이때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주 합격자 발표 날이.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 중간에 인고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인고의 시간을 가져가면 이 공부가 반드시 끝날 겁니다. 끝나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오셔갖고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합격했을 때 그건데요. 합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합격하면 제 2013년도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도에 99회 합격자 명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중에 제가 요 가운데였고요. 저도 요거를 보면서 이건 좀 자랑입니다. 보면서 많이 보던 수험 번호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 이게 내 건가? 수험표를 막 보고 했었던 적도 있어요. 봤더니 내 거네? 와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5분인가 있다가 그 메시지로 오더라고요. 와서 합격이라고. 정말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좋았던 기분은 합격했다가 아니고요. 이제 공부 좀 덜 해도 되겠다였습니다. 정말 그만큼 저도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마지막에 면접까지 다 붙으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결과 여기는 필기 여기 면접인데 합격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 면접 점수는 77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필기는 그때 캡처를 못 해놨어요. 그때 깜빡하고도 못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갖고 있고,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좀 쓰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느껴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쉼 없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반드시 합격의 길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해서 끝내고 나시면 이제 후련함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의 길 들어선 거 맞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사실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요. 저도 여기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기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여기가 또 시작이더라고요. 또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막상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석사도 기왕 진행을 좀 했었던 거고요. 해보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해보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젠 또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송배전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 주위에 어떤 그 가족들 뭐 또는 잘 이해를 좀 구해서 열심히 좀 하신다면 빠르게 끝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강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주 좀 짧은 강의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